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시민축구단의 정당한 광고비는 털고 털어 제3자 뇌물죄로 만들면서 검사 부인 회사의 전시의 기부는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로 만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한민국은 검사들의 특권 천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을 검찰 수사 뒤로 미루자는 주장은 더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리 만무합니다.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양특검 동시에 실시하자는 국민 여론도 10명 중 6명에 이릅니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검찰 수사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직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힘을 모을 때입니다. 적극 협조해 주길 요청드립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른바 50억 클럽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의 전반을 특검이 수사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대표를 향한 부당한 검찰 수사에 특검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걸 너무 늦게 하고 있는 거죠.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나흘 만에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법으로 역공에 나섰는데요. 매번 늦장 대응을 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정의당이 지난달 먼저 발의한 법안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정의당 특검안은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 범위가 한정됐지만 민주당안은 대장동 사업자금과 개발 수익에 관한 의혹도 수사 대상에 명시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 등 대장동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한 건데요. 대통령이라고 피해갈 수는 없죠. 임기가 끝난 후라도 반드시 수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부동산 거래 의혹도 범위에 넣었는데요. 김만배 씨 누나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부동산 거래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안은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 정의당은 국힘당과 민주당을 뺀 나머지 비교섭 단체들이 추천하는 방식인데요. 김건희 씨의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걸 두고도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끝없는 김건희 범죄 세탁소로 전락하고만 윤석열 독재검찰을 두고만 보지 않겠다는 건데요. 얼마나 더 세탁기를 돌려야 세탁이 될까요? 걸레가 세탁기를 돌린다고 깨끗한 세탁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인 거죠. 걸레를 빤다고 행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라도 자중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여자는 그런 부끄러움이 뭔지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뻔뻔함도 이런 뻔뻔함이 없는데요. 자신이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그래야 5년짜리 공무원 나부랭이의 부인이 대명천지에 배는 게 없는 거죠. 자신이 과거 저지른 온갖 범죄 행위가 드러나고 있지만 아무 꺼리낌도 없는데요. 더 보라는 듯 온 사방 천지를 들쑤시고 다니며 국민의 분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3일 경북 포항시를 방문했는데요. 김 씨가 지난해 연말부터 영남 지역을 돌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정치적 행보가 아니라고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영남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나 그런 곳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대통령도 안 하는 전국 투어를 왜 영부인이 하고 있는 거죠? 윤 대통령이 지난달 새해 첫 지방 일정으로 방문한 곳도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와 그가 설립한 금호공과 대학교였는데요. 다만 대통령실은 김 씨가 윤 대통령 대신 갈 수 있는 일정 가운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주제를 고려해 장소를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연일 뿐 특정 지역이 고려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힘당 전당대회를 닷새 앞둔 시점에서 이른바 윤심 후보에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뭐 이걸 말을 해야 하나요? 부부가 쌍으로 당무에 개입하는 불법도 서슴지 않고 있는 거죠. 뭐라든 역대급입니다.
검찰이 지난 2일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얻게 될 정치적 이득이 대가였다는 참으로 회계망측한 논리를 근거로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야당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먼지까지 탈탈 털어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던 검찰이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는 성역이 바로 코바나 컨텐츠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제3자 뇌물죄 의혹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표를 지낸 코바나 콘텐츠는 2019년 6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야수파 걸작전을 열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고 2019년 5월 20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 9명에 포함됐습니다. 일주일 뒤 7명으로 후보군이 압축되었는데요. 이때까지 야수파 걸작전 협찬사는 4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5월 20일 이후 협찬사들의 계약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세정적으로 협찬사는 26곳으로 7배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야수파 걸작전 전시가 시작된 6월 13일에는 윤석열 지점장이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렸고 나흘 뒤인 17일에는 차기 총장으로 지명받았습니다. 이러한 협찬이 공교롭고 수상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협찬사였던 GS칼텍스는 당시 대기 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하나는 계열사 하나케미칼이, LG는 계열사 LG화학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롯데케미칼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는데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쇼핑, 롯데건설이 전시회 협찬을 기획했다가 주최 측인 연합뉴스 배너 광고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전 은행장의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고 협찬에 나선 개인회사 대표는 개인비리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연관된 도이치모터스도 야수파 걸작전 전시 협찬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만약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면 제3자 뇌물죄도 성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상한 협찬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12월 코바나 콘텐츠는 국민일보 창간 기념 전시회 자코메디전을 개최합니다. 이때 개인회사 컴투스와 개인비리 국민일보에 5천만 원을 협찬했는데 10% 수수료 500만 원을 뗀 돈의 대부분이 코바나 콘텐츠에 다시 전달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우회 협찬을 통해 다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거액을 전달한 것이라면 제3자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2019년 7월 8일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 운영회사가 중앙지검 수사 대상인 기업들에서 협찬이나 후원을 받았다면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이해충돌 여지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5일 언론 보도를 통해 검찰은 윤 전 총장의 부인 회사가 기업들한테서 받은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는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으며 일부 협찬금에 뇌물 성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협찬사들에 대해 이루어지던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암묵적인 청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가성이 확인됐고 뇌물 성격으로 결론까지 내렸다던 검찰 수사가 결국 지난 2일 무혐의 종결되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고영곤 4차장 검사는 2일 기자들과의 티타임 자리에서 기업들이 중앙지검장 부인 회사에 후원하는 게 직무 관련성 인정이 안 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통상적인 협찬이라고 답했습니다. 성남FC는 후원금인데 코바나 콘텐츠는 협찬금이라고 표현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고영곤 4차장 검사는 협찬 계약에 따라 돈이 제공됐으니 협찬금이라고 답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부터 송경호 서울지검장, 고영곤 제4차장 검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반부패 수사 2부 김영철 부장검사까지 검찰에 묻습니다. 합법적 광고 계약에 따라 성남FC에 집행된 광고비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후원금이라 억지 주장하던 검찰의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고영곤 4차장 검사는 또한 기자들과 티타임에서 강제 수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서면 조사만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포렌식 조사도 없이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성남FC 제3자 뇌물죄를 밝히겠다며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 현대백화점 등 기업들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마구잡이로 소환하던 검찰, 야당 대표를 3번이나 소환 조사했던 그 패기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을 불문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군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기업이 중앙지검장의 부인의 회사에 돈을 지급하였는데도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없이 혐의 없음을 결정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에 맞습니까? 검찰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케팅 목적의 협찬 계약이라고 주장하지만 협찬 기업 중 도이치모터스만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 관련 협찬 말고 다른 전시의 협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과거 인사청문회 당시 코바나 콘텐츠에서 협찬 계약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면 위법이라며 기업들이 국회 자료 제출을 막으려 했던 정황도 폭로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계약서 압수수색하여 확보했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취해법권으로 만들어버린 검찰을 대신할 방법은 오직 특검뿐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통해 공권력 남용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고 법 앞의 평등의 헌법 원칙을 다시 바로 세우겠습니다.